이제 제 3강입니다. 윤리적 집단 상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은 윤리적 측면에서 집단 상담을 어떻게 구성 또 조직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서 요구되는 이제 그 윤리적 측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담자와 집단원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집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상담자의 어떤 가치관과, 그 다음에 그 참가비 문제, 이런 것들 조금 살펴보면서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5분 동영상 3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데, 우리 다 같이 그때를 소망하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집단 상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을 물어보면 집단 상담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리 문제를 이렇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상담의 그 윤리적 특징, 그 집단 상담에 관한 윤리적 특징을 보면, 집단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전문적 역량도 집단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론적 지식도 수반하고 전문적 역량이라 하면 임상 경험이라든지 집단에 참여했던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에서 그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집단을 운영하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요소죠. 그러니까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윤리 문제죠. 윤리 요소 중 하나다. 그 다음에 집단 서비스가 수혜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제공돼야 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는 윤리적, 법적 지식, 기술, 인성적 자질이 요구된다. 집단 상담자는 다수를 집단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하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 법적, 기술, 인성, 이런 문제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윤리적 행동을 문제 삼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나 또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내담자 소비자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그러나 이제는 집단 상담도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비가 되겠죠. 소비자. 집단 상담 차변자. 내가 투자한 만큼 어떤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니까. 그래서 내담자로 일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행동 문제를 문제 삼는, 행동을 문제 삼는 내담자가 있다. 때문에 윤리적인 그 집단 상담에서 윤리적인 특징들을 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는 이러한 윤리적 측면이 고려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그 한글 강의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PPT에는 없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관련된 걸
보면은 한글 파일에 보면 이제 비밀 보장, 또 상담 관계, 사전 동의, 또 다문화, 미성년자, 학교 이런 등등의 그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키워드가. 비밀 보장은 집단원에 대한 비밀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담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측면이 고려돼야 되겠죠. 그 집단 상담자는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책에서 빠진 게 이제 그 사전 동의 반드시 필요하죠. 또 다문화에 대한 그 선행적인 그런 이해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다문화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배타적이거나 배척돼서는 안 되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간 존중 사상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생각, 다른 판단했을지라도 그 사회 구성원이죠. 집단 안에 집단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도 해당됩니다. 미성년자는 이제 보호자의 동의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사전 동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책에 없는 내용들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찾아서 강의 안에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또 집단 상담 윤리에 대한 그 연구물들을 보면 제가 이제 잠깐 어떤 흐름인지 그 하나의 논문을 찾아서 관련된 집단 상담 윤리 연구에 대한 그 동향이나 흐름을 그 논문에서 좀 발췌한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 자료실 카페에는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강의안도 그대로 수정된 걸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운받아서. 국내 연구에서 보면 반기현 2004년도에 연구한 건데요. 상담 윤리 강령 중에서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 비밀 보장,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사전 동의죠. 이중관계, 전문가의 책임,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그래서 6가지 그 주제를 연구한 연구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숙 1998년, 이분은 집단 상담 참가자의 권리, 집단 상담에서 발생한 심리적 위기, 집단 상담자의 행동 윤리, 집단 상담자의 자격에 대한 발생 가능한 문제들, 이렇게 이런 윤리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김소라 2008년, 이분은 집단 상담에서 비밀 보장, 다중관계에 대한 관련된 문헌들을 검토. 그래서 비밀 보장, 다중관계 윤리. 그래서 다중관계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혜숙 2008년, 이분은 내담자의 윤리적 측면으로 집단 참가자의 접촉 경계 유형, 그 다음에 잠재적 이중관계, 그 두 가지를 참가자의 접촉 경계 유형과 잠재적 이중관계를 좀 이렇게 예민하게 깊이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서적에서 보면 라스키와 리버 2006년이죠. 이분들은 집단원의 권리, 또 이것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집단 상담에서 비밀 보장, 또 관련된 딜레마,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리서치한 연구 결과물이 있습니다. 또 2014년도인데요. 맥큐러시, 팔코, 빌라바, 이분들은 상담 전공생들의 집단 상담 참여와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전공생들을 중심으로 집단 상담 참여할 때 윤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래딩 2008년, 상담 전공 대학생들의 이중관계와 비밀 보장, 이중관계,
그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이중관계 비밀 보장을 다루었네요. 좀 특이하네요. 대학원생들의 이중관계를 다루었다는 건 실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있었다는 거죠. 연구가 됐다는 거는. 다벤포트는 2004년입니다. 상담 수련생 훈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중관계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2004년, 2008년에 그 대학원생들에 대한 이중관계 이게 좀 심각하지 않았느냐,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됐다면, 그래서 이중관계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담 집단 안의 이중관계도 이제 중요한 이슈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차트에서 윤리적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연구 동향에 대해서 윤리 문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갑니다. 집단 상담에서 윤리적 쟁점은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에서 볼 수 있죠. 오리엔테이션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집단 그 상담을 진행하기 직전에 이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봅니다. 정보 제공을 위해서 수집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집단 신청 절차에 대해서 집단 신청, 그러니까 집단 상담 신청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절차에 대해서 이제 그 미리 그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 참여에 대한 기대. 이건 집단 상담 신청 받을 때 이미 사전에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이 집단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몇 분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소개할 수도 있고 미리 이제 이건 파악이 돼야 되죠. 집단 상담자는 이미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다음 집단 참여에 대한 기대.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한 분들의 목적이나 목표,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 시간, 그 다음에 집단 모임의 시간이나 장소,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건 시간은 이제 그 짧은 경우에는 뭐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또는 이제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그 전에 그 교회 프로그램은 아닌데요. 크리스찬들의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또는 이렇게 2주간 그 집단 상담 형태의 그 신앙과 그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접촉했던 그 프로그램은 이제 둘인데요. 하나는 이제 아슈람이고 하나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도 이제 다 수용한 건 아니고 수용하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사회성과 정서성이죠. 이것은 모든 교과목에서 다 강조하는 거죠. 사회성은 바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빚어지는 개인적 또 대인관계적 감정 처리 문제, 감정을 조절하고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인성을 다루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인성은 신앙 인격과 연결하면
그 크리스찬들이 또는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들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제 경험하고 학습을 통해서 개선해 가는 그런 집단 모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서는 집단 관계에서 빚어지는 감정 처리를 실제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성 문제는 이제 신앙과 삶. 그래서 접목시켜서 교회 안에서 응용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수련원이나 기도원, 수양관 이런 데서 숙박하면서 2주간, 또 어떨 땐 한 달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있고 자신이 없는 분들이 그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못 내죠. 그래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이 사장되어 가고 이제 없어지는 희귀한 그런 프로그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제 관찰하고 또 개선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데 실제 그걸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간 문제도 있고 장소적인 문제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종결 절차. 종결은 중요하죠. 어떻게 종결할 건지. 이제 종결에 대해서는 종결할 때 중요시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거는 또 뒤에서 계속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종결을 어떻게 할 건지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개론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집단원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제 성취되었느냐, 이거 평가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마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처음에 이 모임에 참여하기 전과 또 참여한 과정에서 기대했던 바대로 이렇게 성취가 됐는지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견이 되었고 이러이러한 그 마음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런 버릇과 습관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발견이 됐는데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개선해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들. 그래서 이 종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단에서.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가질 필요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의 그 자격에 대한 제시. 집단 상담자는 어떤 자격을 최소한 갖춰줘야 되느냐. 전문적인 교육. 여러분은 지금 교육 받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훈련. 여러분 지금 훈련은 안 돼 있죠. 집단 상담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을 하고 해요. 어디서 경험하느냐? 가정에서 경험해요. 자, 이거 원장님들 많죠. 어린이집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픈 건 여러분이 이미 훈련됐어요. 사실은 남편과의 또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미 훈련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못했고 뭘 좀 고쳐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또 자녀들한테도 자녀들은 거짓말 안 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합니다. 보고 경험하고 학습하지 않은 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제 특이한 부분이죠. 각성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훈련을 이미 간접적으로 하셨다. 여기 훈련한 어떠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을 이수한 뒤부터는 여러분의 가정이 상담 집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 역할을 수행하신다면 가정도 회복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건강하지 않단 말은 아닙니다. 보다 더 발전된 그런 가정의 관계, 가족 관계,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정서 문제, 이게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장님들이 이제 보육 과정 있죠. 보육 과정. 그러니까 보육 과정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이미 시행했는데 이번 2학기부터는 전면적 시행이죠. 영세까지. 그게 보면 핵심은 두 가지예요. 거기 자세히 보세요. 놀이를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할 건지, 또 하나는 그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 이 정서 문제를 어떻게 조절하고 극복하고 협력할 것인지, 조절 능력.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주제 두 개는 사회성과 정서성이에요. 그리고 인성이죠. 인성. 그 인성 속에는 혼자 살아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협동심을 기르게 하는 거, 서로 돕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이걸 고취시키는 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모든 교과와 연계성을 가지고 학업에 이렇게 잘 학습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육과정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 내용들을 이제 제가 카페에 한번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사회 정서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유아 사회 정서 교육과정. 여러분이 이게 좀 필요하다면 이번 학기 강의 있어요. 아동학과에서 그 교재를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강의안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사회성과 정서성이에요. 그 다음에 천부적인 신앙과 인격, 인성, 기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성도 발달되고 정서성도 발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 감독자의 수련 감독 아래 임상 실습을 마친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제 타 교과와 연관을 시킨다면 이제 푸전이죠. 융합 학문이라면 상담에서도 다른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담의 특성들의 그 단어들을 응용할 필요가 있어요. 융합 학문으로.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타 학문에서 말하는 이런 용어들이 상담에서는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들으면 이게 학문 이론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걸 가끔 느낄 겁니다. 생각지 않았던. 근데 같은 맥락이에요, 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육학을 하셨으니까 사회성과 정서성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집단을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집단 계획에서부터 준비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할 건지,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 재반 절차에 대해서 누가 담당합니까? 집단 상담자가 담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실은.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구성원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그 기능, 확신에 찬 그 어떤 수단들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확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집단 구성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프로그램 만들 필요가 없죠. 여기 열정과 도전이 필요하죠. 집단 상담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긍정적인 방향이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회성, 그 사람의 정서성, 그 사람의 인성을, 또 기질을,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 또 변화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발전시킬 수 있는, 이렇게 성숙한 그 어떤 수준에 이르는
이런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윤리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된다.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서 윤리적 측면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집단의 목적과 절차, 이걸 소개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집단 상담자가 갖춰야 될 윤리적 그런 책임, 그거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내가 어떤 동기에서 이 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 기간 중에는 어떠한 그 기법들이 적용되어서 어떤 주제들이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 다 설명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빠뜨리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변화를 통한 성장, 이게 상담 집단이 구성된 목적이죠. 자, 개인의 변화를 통한, 변화 싫다고요? 그러면 개인의 발전을 통한 성장, 성장. 그래서 개선이나 발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는 집단원이 기대하는 거죠. 근데 어떤 그 신뢰성 있는 기법을 통해서 이분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이게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내부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잠재 능력을 모르고 있다가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내가 이런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되돌려주는, 피드백해주는 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데 통 안 써먹었어요. 침묵하고. 근데 이제 모든 일과를 다 놓고 오직 그 관계, 대화, 나눔, 이걸 같이 이제 공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게 있구나. 그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개인의 어떤 재능이 있다고요.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런 것이 또 목적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집단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라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진행하라, 책임감 있게 진행하라. 그것이 이제 결국 윤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발달과 그 성장, 가로막는 요인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건설적으로 다뤄야 된다. 벌써 28분이 돼 버렸네요. 계속 진행하면 안 되겠어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설명을 제가 너무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의 목적까지 했고, 심리적 모험 여기서부터 이제 2교시로 진행하고 적절하게 제가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2교시에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